네, 안녕하십니까. 추영기입니다. 오늘 그 3.3절에 있는 이제 비제차 성형상 미분 방정식에 대한 문제를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이제 1번부터 이제 비제차 성형상 미분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으면서 걔네들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쓰는지를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비제차 성형상 미분 방정식은 우리가 이제 2장에서 배웠던 이게 비선형상 미분 방정식과 똑같은 꼴이 되는데, 문제는 걔네들이 차수 미분하고 있는 그 차수가 2차가 아니고 얘처럼 n차까지 확장되었다는 것이 얘네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비제차 성형상 미분 방정식의 특징이 되고,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기 있는 Rx의 값이 뭐가 안 된다는 거, 0이 안 된다고 하는 게 비제차의 가장 큰 특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Rx 값이 0 돼버리면 그 값은 이제 제차 성형상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에서 요구하지 않는 저번 시간까지 공부했던 것에 내용이 해당되는 거고, 오늘은 그 Rx의 값이 0이 되지 않는 그 비제차의 경우를 우리가 확인해 보고 싶은 건데, 우리가 비제차 같은 경우에는 크게 우리가 함수가 근이 두 가지 꼴로 구성이 됐어요. 첫 번째는 그 YH라고 하는 호모지니어스에서 얘네들, 얘가 0이라고 하는 이 앞에 있는 호모지니어스라고 하는 그 방정식에 만들어지는 여함수, 즉 보조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되는 첫 번째 있는 솔루션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특수해라고 하는 YP라고 하는 파티큘러 솔루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새로운 우리가 RX라고 하는 함수가 있잖아요. 그 RX라고 하는 함수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우리의 해를 우리가 파티큘러 솔루션 YP라고 냈고, 우리는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얘네들 비제차 성형상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을 거고, 당연히 우리가 얘네들의 YP라고 잡게 되면 특수해를 정확하게 구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걔네들에 관련된 그 초기 조건을 줘서 우리가 특수해의 정확한 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뒤에 페이지에 보시면 그 초기값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제차 성형상 미분 방정식에서 그 n개의 그 초기 조건을 주어져서 우리가 얘네들은 뭐를 구성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렇죠. 제차 성형 방정식에 있는 제차의 개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개수를 결정해서 우리가 정확한 특수해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얘네들 초기값 문제의 특징이 되는데, 사실 얘네들은 그 비제차나 제차랑 상관없긴 한데, 저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건 비제차이기 때문에 비제차 방정식에서의 초기값 문제에 대한 설명 그 내용 폼이 이런 식으로 구성됐다는 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비제차 성형상 미분 방정식의 문제를 푸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가 어떤 것이었냐면, 첫 번째는 바로 얘처럼 미정계수 풀이가 있었습니다. 미정계수. 그러니까 미정계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계산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얘네들 방법이 편리해요. 편리한데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RX가 딱 한정된 조건 하에서만 구할 수가 있는데, 익스포넨셜의 그 뭐 알파 x, 그다음에 x의 뭐 m제곱, 그다음에 코사인과 사인 같이 이렇게 딱 한정되어 있는 함수에서만 되고, 그 이외의 함수가 이제 RX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미정계수법을 풀 수가 없는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미정계수를 푸는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 법칙을 따라서 가게 됐는데, 그 법칙이 첫 번째 뭐였냐면 이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기본 규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RX의 값에 따라서 우리가 그 파티큘러 솔루션 YP를 결정하는 방식이 되는데, 첫 번째 얘처럼 K 익스포넨셜의 RX로 주어지게 되면 새로운 그 개수를 잡고 A의 익스포넨셜 RX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얘처럼 폴리노미얼 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주어지면 라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잡으시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냥 밑에 식은 걔네들을 뭐 n차로 확장된 꼴이라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은 다항식과 지수함수의 곱으로 표현되면 얘처럼 다항식과 지수함수의 곱으로 똑같이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코사인만 나오든 사인만 나오든 간에 걔네들 값은 얘처럼 A 코사인 오메가 X, B 사인 오메가 X로 표시하면 될 것 같고, 지수가 들어져 있으면 지수를 곱한 다음에 A 코사인 오메가 X 플러스 B 사인 오메가 X로 표현하면 우리가 원하는 기본 규칙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